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8일 오후 1시입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대로 이준석을 내부 총질자로 몰아가지고 지금 몰아내는 과정에서 일종의 알몸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싸울 때 보면은 나중에 이런 경우의 싸움을 봅니다. 불리해지면은 옷을 다 벗어버려요. 알몸으로 덤벼듭니다. 그러면은 맨정신 가진 사람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알몸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입었던 옷이 그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옷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보수주의의 옷인데 보수적 정신도 민주적 정신도 법치적 절차도 다 팽개쳐 버리고 오로지 윤석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준석을 몰아내는 식의 알몸 작전을 펴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몰아내기 작전은 이게 다분히 문화전쟁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대 간의 갈등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노장층은 이준석 대표는 건방지다, 예의가 없다, 이게 앞서죠. 그러나 젊은 2030 세대는 바로 그 점이 과거의 꼰대 보수와 다른 점이다. 버릇 없지만은 말은 사실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중도 보수의 문제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지지 기반이 중도 플러스 보수 동맹이 이루어져서므로입니다. 여기에 공을 세운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작년에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선언했던 안철수, 그리고 오세훈, 이준석, 이 세 사람이 기존 보수에다가 중도층을 더하고 젊은 층까지 더해 주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만든 기반 위에서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가능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윤석열의 명을 받아가지고 이준석을 쫓아내는데 앞장서고 이를 응원하는 세력은 보수의 일부입니다. 중도도 아닙니다. 아마 여론조사하면은 20, 30% 나올 겁니다. 강경한 바보들이라는 별명도 붙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왜 이준석을 몰아내는데 극성이냐? 이준석을 몰아내는데 극성인 사람들의 하나의 특성이 있습니다. 다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중에 핵심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돈벌이하고 패거리 만들고 하던 사람들이 이준석이라는 장애물을 만들었습니다. 토론회에서 그냥 박살이 났습니다. 음모론자와 이준석이 토론회에서 붙으면 박살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과는 토론을 할 수가 없다, 이래 된 거죠. 그런데 이준석은 끝까지 음모론자와 싸웠습니다. 음모론자와 몇 분 싸우다가 그 집요한 공격에 무너진 사람도 있는데 이준석은 끝까지 싸웠어요. 말하자면 음모론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사람이 이준석이니까 요사이 이준석 몰아내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힘당이 이 음모론자들을 믿고 앞으로 정치를 할 것이냐, 참 비참한 알몸 작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음모론자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되는 글이 하나 있어요.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한 부정선거 의혹으로 2년간 보수 진영에 미친 해악이 오늘로 종결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돈벌이에 미쳐서 오히려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내부 총질을 했던 유튜브들에게 현혹되었던 많은 분들이 이제 이성을 되찾았으면 합니다. 항상 남을 지목하고 까내렸지만 당신들이 오히려 보수 몰락을 위해 뛰던 내부 총질러였고 스파이였고 프락지였던 겁니다. 이런 것 하나 초반에 정리하지 못하고 2년을 끌어온 게 보수 진영의 역량이었습니다. 유튜브를 중심으로 만든 당신들만의 우물한 작은 세계 속에서 국가 대소사를 논했으니 연전연패했던 겁니다. 그 연전연패의 과거로 되돌아가지 맙시다. 이걸 읽은 음모론자들이 이준석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들이 내부 총질했고 당신들이 스파이였고 당신들이 프락치였다. 우물한 작은 세계 속에서 국가 대소사를 논했으니 연전연패했던 거다. 그 연전연패의 과거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나를 몰아내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여실하게 드러내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대법원이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한 날에 올린 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보수를 자칭하는 사람 중에서 이 음모론에 휩쓸려 들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음모론자들은 목소리가 강하고 음모론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작았어요. 작은 목소리 중에서 그나마 이준석이라는 젊은이가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이준석이 그 뒤에 당대표가 될 수 있었던 논리적 근거가 거기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준석을 원수처럼 보는 강경한 바보들, 강경한 음모론자들이 아직도 사과하지 않고 아직도 그런 유튜브를 접지도 않고 이제 모습을 바꿔가지고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이라든지 이준석의 버르장머리 없음이라든지 이준석의 돌출 행동이라든지 과거에 가출해가지고 윤석열을 괴롭혔던 것, 이런 것까지 다 들춰내가지고 이준석을 몰아내는데 앞장서고 있으니까 이게 일종의 문화전쟁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문화전쟁은 승패는 이미 결정되었어요. 이준석이 이길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이준석이. 왜냐? 이걸 몰아내는 쪽이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전쟁에서는 지는 겁니다. 문화전쟁은 머릿수가 많은 쪽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비극적인 것은 이준석의 도움이 없었으면 대통령이 될 수 없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몰아내는데 앞장서고 국민의힘이 이준석의 지도하에 2번 선거에 이겨놓고도 이준석을 역적으로 몬다는 이 희극적 비극이라고 할까요? 비극적 희극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이것의 종착역은 종북 세력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라는 역사적 사명을 배신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누가 배신하느냐? 윤석열, 국민의힘, 그리고 음모론자들. 그 책임을 추궁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